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오늘은 반도체에 대한 집중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와 함께 AI 버블론이 잠재워지나 싶었는데 다시 한번 고개를 들으면서 미증시는 물론이고요.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반도체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주에 대한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참 타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엔비디아 실적은 지금 그대로 있는데 그 실적을 두고 해석하는 시각이 연일 바뀌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매출액은 엔비디아가 기존에 2분기 실적 나올 때 3분기를 한 15.5% 정도 증가로 예상했는데 실제로 21%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블랙 울트라가 그만큼 많이 팔린다는 것을 반영하는 거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 매출액도 한 510억 불 정도 됐거든요. 그리고 4분기도 TSMC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실적 가이던스가 거의 플랫인데 엔비디아는 4분기에도 한 14% 정도 증가. 그래서 4분기에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전체 매출액은 한 650억 불, 그리고 데이터 센터는 500억 불 후반, 한 90억 불 정도 기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만 놓고 보면 매출액 면에서도 그렇고 뭐 상당히 양호한 서프라이즈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엔비디아 실적 그 자료를 잘 보시면 재고 자산하고 매출 채권 관련해서 좀 그게 되게 많이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매출 채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일단은 그 정도로 좋으면 매출 채권이 좀 그 매출액 증가하는 폭만큼보다는 유사하게 가야 되는데 그것보다 훨씬 많이 증가한 거에 대한 일부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려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발 악재로 지금 반도체 일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중국 수출 재개 여부도 시장의 가장 큰 관심 포인트 중 하나였습니다. 이 부분 좀 해석해 주실까요? 네, 사실 엔비디아 매출액의 이제 570억 불에서 510억 불이 이제 데이터 센터고, 중국향 데이터 센터 GPU는 그렇게 하이엔드가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영향은 크지는 않고, 중국은 주로 보면 게이밍이랑 그다음에 우리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그런 AGX 드라이브 이런 제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뭐 제일 뜨거운 거는 AI 데이터 센터 패권 경쟁에서 엔비디아의 이제 어떻게 보면 수혜가 상당히 크다는 건데, 사실 중국의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대규모로 AI 데이터 센터를 투자하기에는 수출 제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국 쪽보다는 미국, 그리고 최근 들어서 또 부각되고 있는 오픈 AI와 소프트뱅크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이쪽에서 얼마만큼 의미 있게 투자하느냐가 중요한데,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3분기 실적을 보면 생각보다 캐펙스가 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존 예상보다도 올해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데이터 센터 캐펙스는 좀 더 많을 것 같고요. 한 3천억 불 후반, 3,600억 불에서 3,800억 불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올해까지는 오픈 AI를 필두로 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와 함께 북미의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투자도 우리 예상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엔트로픽 같이 또 새롭게 생겨난 회사에 투자를 하는데, 다만 이제 오픈 AI랑 엔트로픽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이제 지분 투자, 그러니까 그 투자를 하거든요. 네. 예, 엔비디아가 일단 뭐 어쨌든 투자를 뭐 그렇게 하면서 1,000억 불 정도, 특히 오픈 AI 하면서 또 가속기를 파는 거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제 이 부분을 좀 조심스럽게 보는 분들도 있고, 또 최근에 또 많이 부각되는 게 어쨌든 감가상각 기간을 좀 늘렸다, 그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의 우리 하퍼 이전에 A100 이런 제품도 아직도 우리 잘 돌아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6년 전 제품이기 때문에 뭐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뭐 감가상각 기간 는 게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AI 버블론을 두고 시각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센터장님의 의견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한간에서는 반도체 사이클 정점은 아직은 아니다. 오늘은 당연히 흔들리고 있지만 내년까지 봤을 때 반도체 슈퍼 사이클은 이어질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많습니다. 센터장님의 의견 좀 여쭤볼게요. 저도 사실 최근에 이제 저희도 연간 전망 준비를 하는데, 제가 최근에 받은 자료 중에 제일 충격적인 자료가 대만의 트렌드 포스라고 유명한 리서치 펌이 있습니다. 올해 디램 시장은 한 1,600불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내년에 3천억 불 보고 있어요. 오. 제가 봐도 이건 숫자가 너무 센 것 같아가지고 저도 이제 좀 면밀하게 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제품 가격이 상당히 가파르게 오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특히 4분기에는 뭐 한 30% 가까이 가격이 뭐 오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들하고도 얘기해봐도 뭐 그냥 지금은 가격보다는 물량을 더 관심이 있거든요. 얼마만큼 물량 확보할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랜드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 특히 추론 서비스 때문에 추론 관련된 엔터프라이즈 SSD 수요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우리 메모리 기업들의 실적은 HBM 이외에도 범용도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되게 좋을 건데 다만 이제 전체 반도체를 놓고 보면 저는 2027년은 일부 성장 톤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블랙엘 울트라가 내년 한 1, 2분기까지 열심히 많이 살 것 같은데 이제 내년 4분기에는 누빈이 나오거든요. 그러고 나서 2027년 4분기에는 또 누빈 울트라가 나오는데 이 누빈은 그 3나노로 텍 마이그레이션 돼서 전력 사용의 효율성은 블랙엘 울트라보다는 좋지만 그거 이외에는 그렇게 대단하게 HBM4 달고 뭐 그 정도인데 그래서 트랜지스터 숫자도 사실은 그 우리 블랙엘 울트라가 한 2080억 개인데 누빈 간다고 해서 많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한 30% 증가할 것 같은데 다만 누빈 울트라부터는 이제 2.5배 증가하거든요. 5천억 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차피 내년 말에 누빈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2027년 상반기에 이제 루빈을 살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기다리면 누빈 울트라가 네. 바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누빈 울트라가 워낙 상당히 하드웨어 관점에서는 상당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시적으로 지금은 이제 블랙 울트라 때문에 상당히 뜨겁고 여기에 우리 HBM 만들어야 되니까 범용 메모리를 덜 만들게 되니까 그것까지 가격이 급등해서 그냥 부르는 대로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이 상황에 대한 왜냐하면 제가 이제 경험해 본 거는 2018년에 네. 클라우드 사이클이 때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59조 났거든요. 근데 주가가 1월 달부터 계속 빠졌어요. 그래서 이 반도체 산업은 물론 뭐 HBM이나 이런 거는 범용 메모리보다는 훨씬 더 수주의 가시성은 높지만 그래도 반도체 사이클의 또 기본 생각이 실적이 좋을 때 잘 나와야 된다는 그런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흔들림이 있겠지만 다만 이제 이 전체적으로는 이제 내년 실적이 한 번 더 의미 있게 레벨업 되기 때문에 그 실적의 눈높이가 올라가면서 발생하는 펀더멘탈의 개선만큼 저점은 올라갈 것 같아요. 그 삼성하이닉스가 조정을 받더라도 저점은 점점점 올라가는 그림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이제 고민은 이제 2027년 말에 누빈 울트라가 나오면 이제 이 게임 자체가 한 번 더 레벨업이 되고 그때가 아마 저는 인더스트리 전체적으로는 피크가 아닐까. 2028년을 그래서 저희는 정점을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주가가 뭐 변동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실적의 레벨업을 내년도에 기대한다. 그렇게 된다면 저점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원달러 환율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원달러 환율이 지금 7개월 만에 1,470원을 도파를 하고 상승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강달러가 이렇게 고착화가 된다면 반도체 업계에 당연히 뭐 득과 실이 있을 것 같아요, 센터장님. 반도체 업계는 뭐 사실 득이 많죠. 왜냐하면 저희는 달러로 이제 결제 그렇죠, 수출하기 네. 때문에 일단 우호적인 환율만큼 뭐 매출액이든 수익성이든 다 개선이 되고요. 뭐 약간 부정적이라면 이제 특히 한국 기업들을 한국 완제품 회사들은 좀 안 좋겠죠. 근데 그게 우리 메모리 반도체 기업한테 그 비중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렇게 원화가 약하면서 메모리 가격이 많이 올라버리면 삼성 스마트폰한테는 원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부정적일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반도체 기업들만 놓고 본다면 원화 약세는 오히려 매출하고 수익성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좀 호재 포인트다라고 언급해 주셨고요. 앞서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이야기해 주실 때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갈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투톱이 크게 밀리지 않고 있습니까? 즉 개인 투자자의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반도체,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앞으로의 투자 전략, 주가 향방은 어디까지 보세요? 저희가 볼 때는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4분기 실적이, 지금 메모리 가격이 너무 급등하고 있고 또 이 추세가 1분기까지는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나올 때 물론 엔비디아랑 센티멘트에 따라서 변동성은 있겠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는 일단 이게 이번에 실적이 좋고 끝날 것 같지는 않고 26년에 그리고 실적의 레벨업 되는 수준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저희는 뭐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는 패턴을 보이지 않을까. 고점은 사실 변동성은 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일단 이 사이클이 그냥 26년이 피크면 지금부터 주가가 안 좋을 거예요. 근데 26년이 피크는 아니고 26년이 역대급 실적을 내고 뭐 디램 기준으로 정말 3천억 불을 기록할지는 시간을 두고 봐야 되지만 뭐 2,600억 불 이 정도만 해도 엄청난 실적이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뭐 낸드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거의 뭐 950억 불 가까운 시장 규모를 형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실적의 레벨이 역대급 실적에서 27년은 좀 변수는 있지만 그래도 꺾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28년에는 한 번 더 레벨업 누빈 울트라 네. 때문에 HBM 2.5배 더 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에 한 번 더 저는 레벨업 되기 때문에 뭐 결국은 지금은 뭐 반도체가 좀 사실 엔비디아도 그렇고 우리 기업들도 그렇고 실적 좋은 건 맞는데 네. 어떻게 보면 조정 없이 좀 너무 빨리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건강한 조정은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조정 없이 최근에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2026년이 피크는 아니고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 2027년, 2028년까지 레벨업을 기대해보자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지금 당장 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의견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3분기 디램 매출 1위를 되찾은 점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는데 남은 하반기 그리고 상반기까지 삼성전자 주가 흐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희는 이제 삼성전자가 네. 어떻게 보면 뭐 HBM에서 조금 약간 하이닉스보다는 여기에 있다 보니까 네. 주가 탄력은 지금까지 떨어졌는데 다만 지금 이제 범용 가격이 더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범용 제품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또 뭐 서버 디램, 모바일 디램 다 지금 상당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SSD가 삼성이 또 상당히 경쟁력이 큽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엔터프라이즈 SSD에 주요 원재료가 되는 낸드 플래시도 만들지만 디램도 엔터프라이즈 SSD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우리 컨트롤러 IC를 또 직접 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엔터프라이즈 SSD의 원가 구조가 좋기 때문에 지금 같은 환경에서는 뭐 HBM도 물론 좋지만 이 범용 메모리의 믹스가 현재는 가격 그러니까 주가 말고요 제품 가격 상승 면에서는 좀 더 유리해서 삼성전자가 저희는 조금 더 밸류에이션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더 매력이 있는데 다만 AI 시대의 주인공은 누구냐고 한다면 여전히 이제 HBM이라는 강력한 또 엔비디아와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갖고 있는 하이닉스가 이제 매력적인데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범용 가격이 워낙 오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단기 매력도는 하이닉스보다 좀 더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AI 시장, HBM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보여준 건 당연히 SK 하이닉스입니다. 하지만 범용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고 삼성전자 주가 측면에서는 하이닉스보다 주가 상승 여력이 더 있다라고 판단하고 계신 것 같고요. 최근 외국인의 매도세가 굉장히 거세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톱을 매수를 했었는데 매도로 스탠스를 바꿨고요. 오히려 반도체 소부장을 좀 매집하는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부장주 관련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고 외국인의 수급 동향도 좀 짚어주실까요? 예, 뭐 저도 사실 뭐 소부장은 그냥 큰 그림만 보고요. 뭐 외국인 수급까지는 소부장이 어떻게 가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네네. 지금까지는 주로 뭐 HBM 서플라이 체인 위주로 한국에서도 이제 외국인들이 접근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2026년도 설비 투자도 역대급이겠지만 뭐 삼성 하이닉스 둘 다 이제 이번 실적 발표하면서 설비 투자가 많이 증가할 거라고 얘기하고 또 최근에 또 우리 아시겠지만 대통령한테 또 우리 어떻게 투자하겠다 토탈 투자 금액 5년치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는 또 저희가 봤을 때 28년에 정말 피크를 기록할 정도로 주요가 좋을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생산 캐파를 늘려놔야 됩니다. 물론 지금 가장 큰 이슈는 고객들이 원한다고 그것만큼 다 증설하는 거는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오픈 AI와 그 다음에 저기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AI 데이터 센터를 이제 상당히 공격적으로 지으면서 AI에 대한 패권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패권 전쟁이 끝나면 일반적으로 이제 좀 숨고르게 들어가거나 하면 컨sol리데이션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고객들이 요구하는 것만큼 생산 시설을 계속 늘리는 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은 투자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소부장 모두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네, 대규모 투자 계획이 소부장에게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지금 현 시점에서 반도체주 전반적인 투자 전략 여쭤볼게요. 저희는 조정식 네. 매수 전략 여전히 유효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급하게 올랐고 또 최근에는 또 이런 AI에 대해서 왜냐하면 연초에도 딥시크 나왔을 때 주가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그때 조금 중기적으로 잘 접근한 분들은 상당한 어쨌든 프라핏을 얻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흔들릴 때 좀 너무 급하게 보지 마시고 좀 중기적인 시각으로 저점 매수를 잘 하신다면 저희는 또 실적 나올 때 계속해서 그 레벨보다는 높은 주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